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해외 증시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유럽에 있는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면 요 근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금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에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미국 증시만 나 홀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도 개장처는 좋지 않았습니다. 전약 후강,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일단 미국의 소매업체, 타깃이라는 소매업체가 있는데 실적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실적 부진을 경고했고요. 네. 여기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불과 한 5, 6개월 만에 세계 성장률 전망치,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 속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하락했는데 반등했어요. 어제는 거의 등산하는 식으로 고가가 이제 종가가 될 정도로 고점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내려갔어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미국의 4월 무역 적자를 봤더니 예상보다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아. 개선됐네. 이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밑돌자 강세로 돌아섰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 미국의 물가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발표가 되는데 지금 전망치를 보면 네. 지난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5를 정점으로 4월에 8.3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 5월에는 적어도 8.2에서 8.3 수준만 나와줘. 이렇게 예상대로 미국이 가주면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급등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자넷 옐런 이분은 전임 연준 의장을 했고요. 지금 네. 재무장관이에요. 오늘 상원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 상당히 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최근의 경제 지표를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주요 증시 좀 살펴봤고요. 자, 어제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인사가 또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팀 윤곽이 좀 드러났는데 앞으로 금융 규제가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규제 완화와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인선의 내용을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원복 전 부장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네. 자, 금융감독 하시는 분, 여기는 사실 공무원은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은 공무원이 맞지만 금감원장은 민간입니다. 네. 이 차관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전통적으로 수장은 금융권 인사 내지는 학자 출신이 맡아왔어요. 이렇게 부장검사 출신이 법조인으로 기용된 건 금감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제 김주연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번은 전통 관료 출신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임 산업은행 행장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경제 수석을 지냈던 강석훈 전 이제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남은 자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거론되시는 분이 또 검찰 출신입니다. 네.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야, 지금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 전부 다 독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비판일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뭐 판단은 국민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금융수장은 김주연 금융위원장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를 했어요. 네. 금산분리가 뭐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은행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지금 규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완화되면 삼성전자도 은행을 가질 수 있을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가상자산이에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가상자산 뭐 제도적 보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상업계에 자율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했고요. 세 번째가 과도한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산분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그 실제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 기업은 예외적으로 네. 야 니네 마음껏 요 노르트에서 한번 놀아봐. 여긴 규제가 없어. 네. 그래서 샌드박스라는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한테 예외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네. 근데 산업자본 이 만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대기업 CEO가 은행을 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1997년에 금산분리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을 새로운 어떤 금융환경 시스템 틀에 맞춰서 좀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완화 수준 대기업들이 일부 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화하면 상당히 이제 반발의 여론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반도체 포토 마스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또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특강을 듣고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보셨나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했어요. 네. 그때 들고 나온 게 바로 웨이퍼라는 반도체 소재 들고 나왔어요. 네. 동그란 거. 서명을 했었죠 그때. 맞습니다. 네. 그거 들고서 온라인 화상으로 인텔, 삼성전자 CEO 불러놓고 특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모든 이 패권은 반도체 패권은 미국이 할 테니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설계하고 미국 근로자 고용해라. 네. 인센티브 주겠다가 핵심이에요. 네. 이게 오버랩되죠. 이제 뭐 물론 뭐 이 이종호 과학기부 장관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거든요.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반도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포토마스크라는 건 뭐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이걸 들고서 이제 반도체 특강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 대통령이 사실 이 자리가 국무회의예요. 네. 국무회의는 각 부처 자가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네. 경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 산업의 생태계가 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공부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한테 그만큼 이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반도체가 갖는 중요성 사실 우리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대만, 네. 유럽까지도 반도체 부분 패권 경쟁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그 방문지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또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10조 원 이상의 현금이 쌓이고 있어요. 네. 돈 얼마나 있을까 현금? 남이 지갑이지만 네. 120조 이상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글로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잡고 나느냐. 기술력이 안 되면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사버려요. 네. 이른바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상당히 발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보유 현금을 잘 운영을 못했어요. 네. 그동안 굉장히 5, 6년 동안 의미 있는 M&A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M&A 대상이 다 어디에 있느냐? 유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지금 유럽 출장길에 11박 12일 일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3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자, 이렇게 탄탄한 현금을 갖고 어떤 기업들을 인수할까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기업, 네덜란드 기업, 독일 기업,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삼성이 잘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0위권이에요. 1위가 TSMC, 대만 반도체거든요. 여길 잡기 위해서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 제조 공장,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네덜란드 본사가 있는 ASML 여기 본사를 찾아서 네. 자, 우리랑 협력하자.
반도체 이제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니 원활하게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근데 ASML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초미세 공정인 반도체 생산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되게 중요한 협력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아주 이제 이 ASML의 경우에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업이고 네. 이제 글로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만의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요구서에서 만든 이제 장비 확보가 이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협상 전략 차원에서 네덜란드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요. 시간이 오늘도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블록체인 업계 소식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